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수제화방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에도 벨기에 왕립 군사무기 박물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주로 이제 2차 대전 당시의 무기들이라든가 각종 군사 장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차 대전 당시 무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잠시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퍼커션 캡 방식의 소총 발사 작동 설명을 한 판인데, 이제 벨기에란 나라가 그 총기류 제작에도 아주 유명한 나라고 또 만화로도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답게 이 퍼커션식 이 머스킷 총이 발사되는 과정을 이렇게 만화로 아주 상세하게 도해 설명을 한 그런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2차 대전 관련된 그 무기라든가 장비들을 보는 전시관 입구에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찝차입니다. 윌리스 MB라고 하는 찝차인데, 이게 이렇게 당시의 실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역시 이제는 이제 미군, 앞서서 찝차는 이제 미군의 차량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퀴벨바겐이라고 해서 독일의 전투용 차량이 다목적 차량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의 찝차라 큰 차이 없이 약간 아주 살짝 좀 더 큽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그 찝차가 좀 더 나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퀴벨바겐의 그 설계는 포르쉐가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야심차게 만든 이제 V1 플라잉 범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 대수가 5만 대 이상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게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보니 좀 속도가 빠른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물론 그 총기로 사격을 해서 폭파시키기도 했지만 그 전투기 자체의 기체로 이렇게 내리 누른다든가 아니면 방향을 날개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항로를 이탈하게 해서 이렇게 그 방공을 이제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그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에이스 전투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치 독일의 그 독수리 휘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파르타 아이들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파르타의 아들러고, 이게 지금 독수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근데 또 반대로 왼쪽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라이스 아들러라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파르타이 아들러라는 것은 나치당을 대표하는 상징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제 그 벨기에에서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뭐 징집 영장도 발부받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안경 낀 아저씨가 군복을 입고 군대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 해군하고 육군 등 각군의 그 전투복, 장비 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전쟁을 할 때 동절기에 입었던 위장복, 그리고 썰매, 그리고 이제 지금 목재로 된 이제 그 스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전선에서 시가전을 할 때의 이제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영국군, 그리고 가운데 프랑스군, 그리고
고글을 끼고 있는, 머리에 철모 위에 고글을 얹고 있는 이제 미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시민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피란을 가던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만든 디오라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벨기에 군이 사용하던 그 장갑 차량인데, 원래 이 장갑 차량은 영국에서 생산한 겁니다. 유니버설 캐리어라 그래서 뭐 인원 수송이라든가 무장을 해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차량인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영연방 국가에서는 아주 이제 알차게 사용됐던 그런 그 장비입니다. 한국전에서도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지뢰의 모습인데, 지금 사진에 보면 지금 독일군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보면 이제 지뢰를 이제 매설하는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이제 동그란 노란색 지뢰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유사한 지뢰, 대전차 지뢰를 사용했는데, 저 지뢰 역시 대전차 지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저 2차 대전 때 독일 지뢰를 좀 이렇게 카피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특이한 것은 글라스마인이라고 그래서, 글라스마인 43이라고 그래서 유리로 된 그 대인 지뢰가 있습니다. 저 지뢰는 금속 탐지기로도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저 지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뢰가 2차 대전 때 총 한 1100만 발 정도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당수는 현재도 보면 독일의 일부 지역에는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에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의 군복과 총기류가 이제 왼쪽에 보이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이탈리아군, 그리고 그 옆에 그 약간 누런색, 사막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독일군의 그 군복하고 그리고 총기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 전선하고 지중해 전선에서 지중해 전장에서 투입되었던 독일의 그 대표적인 공수부대 요원들의 그 군복, 그리고 철모, 각종 무기류들입니다. 독일 말로는 이제 칼슘 야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기들도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일반 사병, 그러니까 일반 육군에서도 쓰였던 그런 그 무기도 있지만, 여기 이제 독일의 공수부대는 육군 소속이 아니라 공군 소속입니다. 이 공군에서 특별히 이제 공수부대용으로 만든 무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전차포, 아주 경량의 대전차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펜저비쉬라고 하는 이게 그 이제 대전차 저격총입니다. 그리고 맨 또 그 오른쪽 아래 보면 FG42라는 저 돌격 소총이 있는데, 저 소총은 그 공군에서 그 이제 공수부대용으로만 전용을 하려고 만든 그 돌격 소총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독일 육군에서는 자신들의 육군용으로 STG 44라는 그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돌격 소총의 원조를 개발하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그 독일 공수부대원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제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거는 그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오토바이병의 모습을 이제 디오라마로 이제 형상화한 이제 모습입니다. 저 오토바이하고 사이드카가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명은 BMW R75인데, 저게 이제 1941년, 44년에 제작됐습니다. 총 생산 대수는 16,500대 정도인데, 사이드카까지 하면 670km 정도였습니다. 승무원은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 탔는데, 저 그 오토바이하고 사이드카가 제 명품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할리 데이비슨사에서도 보면 저 오토바이와 사이드카를 카피해서 또 군용으로 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전후에는 소련군이 저 그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설계도라든가 그리고 공장에 있던 설비, 그리고 저 오토바이와 사이드카를 통째로 소련으로 옮겨가서 카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우랄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선박 모형은 리버티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대서양에서 보면 유보트에 의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송을 하는 각종 군수 물자들이라든가 전쟁 물자들, 여러 가지 물자들이 이렇게 침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리버티 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리버티 선을 만들 때는 이제 생산 방식에서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당초에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조선소 도크에서만 만들던 것을 아예 이제 육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로 진수시키는 그런 방식까지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그 한 척을 진수하는데 한 4일 15시간 정도만 걸리는 그런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버티선은 2차 대전 이후에도 보면 한국전쟁에도 쓰이고 다수의 국가에서 수송선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군복은 영국의 해군 그 군복입니다. 그리고 이 군복은 이제 독일의 해군 군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독일 해군 군복 그 가운데 보면 상단에 흑백 사진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그 사령관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있는데, 그 사령관은 독일 잠수함대 사령관인 데니츠 장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형은 그 유명한 유보트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펑레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축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초계함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수중으로 발사하는 이제 그 폭탄입니다. 일정한 수심으로 가면 폭발을 해서 잠수함에게 그 충격을 주고 잠수함을 파괴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비는 실제 그 기체에서 떼어낸 장비인데, 이게 이제 그 영국의 그 폭격기 후미에 있는 총자입니다. 총자의 모습인데, 그 저기 있는 기관총은 M1919 브라우닝 기관총입니다. 미국제 기관총인데, 쉽게 말해서 캐리바 30, 7.62mm 기관총 내정으로 만든 그런 폭격기 후방 총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오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하고 영국에서가 주야간 폭격을 이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주요 도시라든가 또 주요 거점에는 그 대공포자들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이 모습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대공포대입니다. 대공포대의 높이는 최소한 40에서 50m까지 높은 일종의 빌딩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 위에 지금 저러한 대공포를 얹어서 사격을 했죠. 지금 저 총은 20mm 그 대공포입니다. 20mm 대공포를 내문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한 탄통당 20발들이 탄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번에 80발 정도가 이렇게 발사되는 형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저 대공포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할 때 그 독일군 전차 위에 있었던 그 미군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렸던 그 아마 대공포가 아마 저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아마 기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소련군의 그 군복하고 총기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적 후방에서 일종의 뭐 레지스탕스와 같은 저항 세력들이 사용했던 무전기, 그리고 소총, 그리고 지금 보면 맨 가운데에 보이는 것은 그 철로를 폭발을 하기 위해서 폭약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도화선을 이렇게 도전선을 설치한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폭탄을 이제 터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장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2차 대전 당시 그 D-Day 당시 그 노르망디 해안에 설치되어 있던 독일군의 그 해안 벙커 내부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독일군들의 그
이게 일종의 내무반이 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 D-Day 당시 그 노르망디 해안 안쪽, 그러니까 내륙 쪽에 몇 개의 그 공수사단이 공수 낙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대가 영국군 공수부대, 일명 이제 레드 데블스라는 그런 붉은 베레모를 쓴 그 영국 공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 유명한 그 101 공수사단의 병사가 지금 막 C-47 수송기에서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기호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롬멜이 노르망디 해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해안에다가 설치한 장애물인데 주로 전차라든가 상륙 주정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썰물 때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밀물 때는 이게 물에 잠깁니다. 이제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게 이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안으로 접근하던 그 연합군의 뭐 전차라든가 상륙 주정이 여기 탁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썰물 때 이렇게 미군이 상륙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독일군의 어떤 기관총자에서 날아드는 총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물로서 오히려 미군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 어떤 방어물, 장애물들 중에 하나인데, 보면 이렇게 그 장애물 끝에 보면 이렇게 대전차 지뢰도 설치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런 그 연합군들의 그 군복들인데, 특이한 것은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약간 다른 군복을 입은 병사가 보이는데, 저 병사는 이렇게 알제리라든가 튀니지 같은 그런 그 북아프리카 국가에 있었던 그런 지역 주민들이 연합군에 참여했을 때 입었던 그런 그 장비와 군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그 군복입니다. 그 이제 러시아 전선에서 특히 동절기에 입었던 그런 위장복, 그리고 짙은색, 오른쪽에 보면 짙은색의 군복은 그 유명한 디자이너 휴고 보스가 디자인했다고 하는 그런 그 친위대 그 군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SS라고 옷 위에 보면 옷깃에 마크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이 군복은 러시아군의 군복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오른쪽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갈색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여성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련군은 당시 여성 저격수들을 많이 운영했는데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독일군의 군복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독일군 조종사의 모습,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이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SS 친위대 하사관의 이제 군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정복은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군복은 친위대 그리펜 피어러의 군복입니다. 이 그리펜 피어러라는 계급은 독일 국방군으로 따지게 되면 중장급에 해당되고, 미군으로 따지면 소장급에 해당되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은 보면 무장 친위대가 있었고 또 독일 국방군이 있었는데, 그 두 군은 군사 조직이긴 하지만 계급 체계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멋지고 화려한 그 독일 군복에 비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어떤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태인들이 입었던 그런 그 뭐 죄수복도 아니고 수용소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좀 소형 무기라든가 이상한 장비들은 일종의 그 스파이들이 지녔던 그런 그 호신용 무기,
그리고 또 일종의 또 그렇게 자기가 어디 도망을 가거나 피신할 때 또는 일부러 적의 어떤 그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쓰였던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무전기도 있고요. 타이어 펑크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맨 위에 보면 소총도 좀 여러 가지, 권총도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보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또 다른 벨기에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